예, 3교시입니다. 오늘따라 목이 많이 잠기네요. 5장과 6장입니다. 이제 이 책의 결론부죠. 리더십의 부담인데요. 이제 주로 리더십과 연결한 실천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리더십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가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첫째, 그 중에서 리더십이란 재능, 자원, 지위, 영향력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실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잘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그 실천을 위한 모든 요소들을 잘 사용하는 것, 사용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이제 리더십이라고 규정합니다. 되게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리더십에서 중요한 게 지도자와 피지도자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권위주의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또 기독교의 리더십은 특정 국가와 민족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 사회적 리더십은 국가와 연결돼 있죠. 민족주의와. 그러나 기독교는 사실 국가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떤 시민 특정 사회의 시민으로 살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국가를 넘어서는 거죠. 그럼 온 세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우리는 그들과 형제 자매로 맺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중적 성격이 있는 거죠. 기독교인은 이 사회의 시민권을 가지고 국가의 국민으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교회의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교회의 어떤 지체로서 모든 전 세계의 크리스천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리더십은 온 세상을 향해야 한다. 네 번째, 기독교는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서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을 추구한다. 이분이 이제 비판하는 게 권위주의형 또는 엘리트주의형 리더십. 위에서 자기들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들이 결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너희들은 우리를 따르라, 이런 식의 리더십은 기독교 리더십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죠. 소통하는 리더십이 오늘날 국가에서도 기업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런 소통이 잘 될수록 리더십이 살아나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권위가 있는 리더라도 또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자기만의 어떤 비전과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앞서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강력한 리더라 할지라도 소통을 안 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잘 하는 리더가 훨씬 더 그 조직을 윤활하게 하고 또 밖에서 보기에도 그 조직을 건강하다고 보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리더십은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느냐에서 언약적 실천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회 계약보다는 기독교의 테스타먼트, 언약을 강조해요. 신실한 현존은 언약적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지키는 실천이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인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언약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약속, 신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말로 되는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왜곡해서 원래 언약의 그 정신을 왜곡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그게 법적으로는 재판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이 신뢰관계, 언약적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런 거는 기독교적인 언약이 아니다. 기독교적인 현존이 아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인데 그 외에도 삶의 기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 죄의식에 의해서 어두워지거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게 아니고 기쁨 속에서
이게 이제 소위 복음주의적인 요소죠. 굉장히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분이. 세 번째, 모든 것이 시장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도구주의는 근본적으로 허무주의적이다. 이런,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만 대하는, 아까 말한 사회 계약 관계로만 대하는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자본주의 또는 시장주의, 시장 원리가 우리 삶의 도구가 되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허무주의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가치가 없이 그냥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거는 허무주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허무주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열심히 이 시장 속에서 살아남아서 결국은 so what? 뭘 하자는 거냐? 그냥 결국 내가 즐기고 누리고 그러면은 이제 끝이죠. 물론 자식에게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보통 사람들 경우는 그것을 허무주의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삶이 없고 결국은 허무로 끝나는 거잖아요.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심판이 있는 거죠, 사실은. 세 번째, 이제 실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 관계를 언약적 헌신의 관계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실천의 핵심인데요. 그 결과로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한 언약적 제도를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분의 실천적 대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와 제도를 만드느냐, 사회 시스템을 만드느냐. 근데 사실 약간 그게 아까 말한 이제 콘스탄틴주의 비판과도 충돌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사회에 결국 다수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사회 권력 또는 권력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위험, 콘스탄틴주의의 유형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긴장이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분이 주로 제시하는 예는 그런 어떤 사회 제도적 측면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소규모 집단의 이니셔티브를 얘기합니다. 그 예를 쭉 나열했죠. 미국 남동부의 한 자동차 판매 회사가 도심의 빈민을 위해서 자본주의 재고라는 생각, Rethinking Capitalism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게 조금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마진을 좀 낮춰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싸게 해주면서 또 그들에게 어떤 뭐 장학 프로그램이라든지 한 기업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워싱턴 화랑의 어떤 한 화랑이 가난과 폭력의 거리, 워싱턴에 아주 유명한 뭐 아나스타시아인가 그런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거리를 조각을 해서 전시회를 했어요. 그런 어떤 그 주로 흑인들이 사는 그런 거리들을 너무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거기를 개선할 것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나 미시간주에서 비영리 주택공사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주택공사가 하는 이 임대주택 사업을 이제 미시간주에서 비영리로 단체가 하는 거죠. 뭐 헤비타트 같이 다 크리스천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캔자스 시티의 멘토링 사업, 가난한 사람들 자녀에게 멘토링 해주고 교육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사교육이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공적 사업을 하는 거죠. 크리스천 대학 동기들의 대중문화 잡지를 해서 좀 더 문화를 우리가 순화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려는 거죠. 우리 학교 출신의 제자인 우리 하영옥 목사님이 대구에서 뉴룩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죠. 진짜 5년, 7년, 8년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꾸준히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걸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경영난에 부닥쳐서 광고가 줄어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
그다음에 어떤 크리스천 IT 기업가가 이런 자기의 노하우를 오픈 소스를 한 거죠. 다 오픈하고 그것이 이런 문화예술가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무료로. 그다음에 그 또한 이제 영화와 문화 갱신 프로그램 해서 좀 더 좋은 문화와 영화를 만들도록 하는데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어떤 기업가가 IT 기업가가. 그다음에 휴스턴의 가난한 가정 자녀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이제 이런 아까와 비슷한 게 있죠. 그다음에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신실한 마트의 한 작은 마트의 여주인. 이건 개인적 차원을 얘기를 하려고 이런 예를 든 거죠. 그런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LA 그 폭동 때 한국의 그 어떤 여자분이 거기서 마트를 했는데 흑인들을 너무 잘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래서 흑인들이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가게를 지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비슷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헌터가 얘기하는 실천, 리더십의 실천에 들어간다. 4. 리더십의 부담. 그래서 샬롬의 리더십은 지금 말한 것처럼 한 마트 주인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마트 직원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신자 모두에게 주어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협력과 상호 의존의 네트워크와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번영과 자유와 관용의 면에서 성장해야 된다. 즉 우리 크리스찬 개인과 신자와 공동체가 우리가 이런 아주 이분이 이제 건강, 복지, 풍요 이런 현실적인 면도 강조해요. 네, 정신적인 면, 지식, 지혜 이런 면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성장시켜야 된다. 굉장히 이런 면에서 현실적이죠. 6장 새로운 도시 형성을 향해 이게 이제 마지막 과입니다. 전체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1. 진정한 문화 변혁은 문화 생산의 제도권 안에서 공동 목적, 이 샬롬이죠. 한마디로 크게 말해서 샬롬. 모든 개인과 사회가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이 샬롬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엘리트들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죠. 문화 변혁은 그냥 어떤 이념으로만 안 되고 교회 활동으로만 안 되고 실제 문화를 생산하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그 엘리트들이 그건 아주 그 주도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도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우선 연대하고 그 어떤 위치, 지위를 갖고 또 현실적인 전략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입장을 먼저 제시합니다. 2. 그러나 기독교인의 권력의 오용을 경계해야 한다. 기독교 보수주의뿐만 아니라 진보주의도 마찬가지로 잘못 권력을 가졌을 때 이것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그 안티 콘스탄틴주의 이 입장이 나오는 거죠. 3. 기독교의 세 파, 아까 말한 보수, 진보, 제세례파. 이 세 파의 패러다임보다 각각의 패러다임보다는 더 큰 통합적인 문화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이 신실한 현존의 신학이라고 해서 자기가 제시한 거라는 거죠. 조금 더 이 세 가지 입장을 통합하는 어떤 프로그램과 신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4. 그러나 하나의 유일한 모델은 없다. 그러니까 꼭 자기의 지금 이 입장만이 유일하지는 않다. 뭐 다른 사람들도 시도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헌터가 뭐 이 책을 썼다고 해서 이 책에 제시한 게 하나의 이론적인 모델인데 이게 유일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게 바람직하고 건전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5. 교회는 권력과 제도 속에 참여해야 하지만 탈콘스탄틴주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까 콘스탄틴주의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지배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행사하되 남을
지배해서 내 뜻대로 막 휘두르려고 하는, 또는 내가 큰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식의 이제 지배, 타락한 지배를 추구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이상이 그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는 대표 리더들을 세워서 정치를 하게 하고 그들이 국민 다수를 국민 전체를 대변하게 하는 건데, 사실 권력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들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뭐 그 현실들을 다 국민의 의견도 다양한데 결국은 어떤 현실적인 하나의 입장을 택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속한 조직, 정당의 이해관계 또는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또 현실적으로 아무리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현실 가능한 걸 또 찾아야 되고, 이런 제약 속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하여튼 의도적으로는 그런 잘못된 지배,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6. 도시광장에 참여하지만 때로는 잠시 침묵하며 샬롬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참여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한 발을 빼고 우리가 이렇게 관망한다고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하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샬롬의 행동, 평화롭게 참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요것도 좀 어려운 건데, 신앙의 본질을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보여주며 세상 권력과의 긴장을 감수해야 한다. 주로 이 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 권력과의 긴장도 감수해야 된다. 무조건 어떤 주류 세력에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 안에서도 반대할 수도 있어야 되고,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대안적 도시 알테라 스키비타스를 건설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 잡는 것이, 우리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최고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현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권력의 중심의 바깥으로 나가서 완전히 제세례파처럼 우리는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서 활동하되 우리가 권력화되지 않는, 권력과 늘 거리를 두면서 실천하는, 참여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대안이다. 이제 헌터의 얘기죠.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7번. 복음과 경건을 부인하지 않되 값싼 경건주의에서 벗어나 세상의 도시에 참여하는 것이다. 값싼 경건주의라는 것은 여기서 좀 나쁘게 얘기했는데 내 개인적 경건주의에 만족하는 거죠. 이 경건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그건 잘못됐다고 보거나 또는 어떤 힘드니까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자기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오산에 와서 조용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이런 것이 값싼 경건주의야. 그러면서 이제 개인 기도 생활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이제 값싼 경건주의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내가 사는 지역사회나 또 전체 사회에서 완전한 세상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신실하게 샬롬을 추구하고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문화 변혁이다. 이게 이분의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마지막 멘트예요. 신실하게 샬롬을 추구하고 실천해서 세상을 나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만들면 된다. 그 노력을 하는 것이다. 소위 승리주의. 다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위험하다. 그러니까 더 나은 것으로 바꿔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 현존을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그것으로 만족하자. 이게 이제 이분의 입장입니다. 많이 이제 이렇게 19세기 후반에 카이퍼주의에서 많이 이제 한 세기를 경험하고 나서 조금 더 어떤 면에서 현실적이 됐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되게 조심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막 어떤 일방적인 정치 행동주의나 또는 이상주의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상을 버리지 않는 거죠. 복음의 이상, 기독교의 이상을 버리지 않는 거죠. 예, 한 주 동안 여러분 고민하시고 이 다음 제가 4교시 강의로 제가 최근에 아주 좋은 모델을 봤어요. 이분은 크리스찬인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이분이 인터뷰 속에서 자기 교회 나간 걸 얘기를 하던데 페루의 최초의 한인 시장, 한국 국적을 가지고 조그만 도시에 찬차마요라는 도시에 시장이 한 20만 되는 그 도시의 시장이 되어서 8년을 이 사람이 다스린 시장으로 임기를 2번 하고 지금 2010년부터 2008년까지 하고 지금은 은퇴한,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8년 동안 그 임기를 하고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서울시에서 그 상수도장이나 뭐 상수도 건설하는 거 이런 것도 지원을 받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일해서 그 이제 아마존 산 쪽에 있는 도시인데 낙후됐죠. 커피 농사. 그런데 여러분 그 커피가 찬차마요 커피라고 여기 한솥 도시락하고 연결해서 그걸 팔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찬차마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조금.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 찬차마요 커피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올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분의 이제 영상이 있는데 MBC 뭐 KBS인데 이거를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하여튼 저는 올려놓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그 제가 말한 그 책이죠. 어떤 책이냐면 저번에 제가 여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책인데요. 컬처 메이킹이라는 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 이제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의 강의를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예, 다음 주에 꼭 뵈면 좋겠네요 저희 집에서. 예, 감사합니다.